계룡산은 정상이 천안봉을 중심으로 16개에 달하는 봉우리 사이에 10개의 계곡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산의 능선이 닭의 벼슬을 쓴 용의 모습과 닮아 계룡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산세가 아늑하면서도 변화무쌍해 1년 내내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날씨도 좋고 오랜 친구들과 함께여서 더욱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야, 너 토시에 왜 물을 묻히는 거야? 아, 덥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시원한데. 정말 시원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겁니다. 물이 기화되면서 몸의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시원합니다. 저희는 드디어 해발 766m 관음봉에 도착했습니다. 계룡산의 정상이 천안봉은 군부대가 있어서 올라갈 수 없는데요. 이곳이 사실상 계룡산의 정산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는 자연 성능이 제일 잘 보이는 뷰를 찾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저 멀리까지 뻗어져 있는데요. 할 말이 없습니다, 진짜. 네,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일요일 오전 10시, 우리는 계룡산 국립공원이 있는 동학사 소형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먹자골목을 지나 등산로로 올라갔습니다. 덥기는 했지만 날씨가 정말 좋았는데요. 주말치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있는 숙박시설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1박 2일로 산에 오는 분들도 많구나 싶었는데요. 저희는 천정탐방 지원센터에서 본격적인 산행을 시작했습니다. 문골 삼거리, 큰배제, 남매탑, 그리고 삼불봉고개, 삼불봉이 여기 있고요. 관음봉을 지나 은성폭포, 그 다음에 동학사를 지나서 다시 국립공원 사무소 쪽으로 내려오는 코스로 돌아볼 예정입니다. 오랜만에 산에 왔다는 친구였지만 익숙하게 스탬프를 찍었는데요. 멋지게 포즈도 취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계룡산에 지금 거진 30년 만에 왔습니다, 다시. 네, 오늘 5월 19일 한번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는 천정탐방 지원센터에서 잠시 스트레칭을 한 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터라 할 말이 정말 많았는데요. 쉴 새 없이 이야기를 나누며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아니, 예전에 막 산악회 같은 거 그런 데 가면은 막 관광버스 타고 막 이렇게 가잖아, 막. 근데 산악회 회장님이 항상 그 정상에 가면은 배낭에서 이제 참석한 회원수만큼의 이제 캔맥주를 꺼내서 주시는데, 그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 300ml짜리 20개만 이렇게 오잖아. 대단하신 분이네. 아무나 회장을 하는 거 아니구나, 이거. 야, 지금 음료수 6개도 그러니까. 그거를 20개 들고 가는데, 생각해봐. 20개만 들었겠어? 계룡산은 돌산인 만큼 저희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산이지만 친구들의 컨디션은 나쁘지 않았는데요. 가방을 가볍게 하고 온 것도 좋았습니다. 완만한 경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친구가 틀어준 좋은 음악을 들으면서 올라갔는데요. 단체로 오신 분들을 만났는데 저희는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귀신같이 50분 등반, 10분 휴식. 정확합니다, 저희는. 산은 뭐 작년에도 갔고, 작년에 속리산도 갔고, 근데 이렇게 등반으로 온 게 아니라 저기 뭐 왔다가 관광으로, 뭐 법주사 이런데 잠깐 깔짝댄 거. 저희 힘들어요, 생각보다. 정상 가서 사진 찍은 거. 정상은 평소에도 웬만하면 가지를 않아요. 근데 계룡산 첫 느낌은 입구를 봤을 때 좀 작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른데 큰데 가본데 뭐 물론 여기도 크겠지만, 일단은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능선 밑에를 봐야지 좀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에 지웅이와 함께 속리산을 간 지로 한 1년은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계룡산 생각보다 가파르네요. 땀도 좀 많이 나고, 그래도 풍경도 좋고 그늘도 많아서 등산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완만한 경사가 지나고 조금 가파른 돌계단이 이어졌습니다. 경사가 심한 것보다 바람이 전혀 없어 더운 것이 더욱 힘들었는데요.
실수 없이 얘기하면서 걷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험한 산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큰 배제라고 합니다. 네, 여기 갈림길이 있는데 장군봉 가는 길, 그다음에 남매탑 가는 길. 저희는 아까 가림이가 말했던 대로 남매탑 쪽으로 가서 가는 봉으로 가는 버스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얘도 큰데 갑자기 말을 잘하는데? 가림이한테 계란 먹었잖아. 이제 먹었으면 값을 해야지 또 이제. 오늘 사실 우리는 먹방하러 온 거라고. 우리는 먹방하러 온 거라고. 사실을 얘기할 걸 그랬어. 빨리 가서 김밥 먹고 싶다. 사실은 김밥 먹으러 왔는데 빨리 가서 먹어야 된다고 지금. 김밥은 가는봉에서 먹는 건가? 응. 참고로 맛집 아니고요. 일찍 문 여는 집이에요. 새벽에 가도 문 여는 집. 얼리버드 김밥이라고 하자. 큰배제에서 남매탑으로 올라가는 길은 경사가 좀 더 급해졌습니다. 깔딱고개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바람 한 점 없는 날씨에 땀이 많이 흘렀습니다. 여기 남매탑 전에가 좀 깔딱고개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는 이제 계란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 더 까만색으로 더 힘든 데가 있으니까 거기는 더 맛있는 거 먹고 다시 힘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거짓말하고. 자, 어떠셨습니까? 여기는요 많이 힘들어요. 가이드던 계단이 쭉 가파르게 올라가 있어서 남매탑 200m 전까지 올 때는 힘을 먹을 거 충분히 많이 먹고 오세요. 더워서 모자도 벗었어요. 힘든 건 맞아요. 네. 그래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 아파서 힘들 수도 있어. 저희는 남매탑에 도착했습니다. 남매탑은 충남 지방문화재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청량사가 있었다고 해 청량사지 쌍탑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어린 시절 국어 교과서에서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났습니다. 지금은 상원사 옆에 있는 남매탑에 왔습니다. 남매탑은 과거의 오래된 얘기로 남매에 관련된 얘기를 호랑이와 연관돼서 이루어진 설화가 있는 탑인데요. 지금 현재 거의 산 꼭대기 근처에 있는 것 같고요. 보기에 고풍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인 상원암에 도착했어요. 상원암은 당나라 때 건너온 성녀분께서 여기 건축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 옆에 남매탑이라고 유명한 게 있는데요. 남매탑 한번 보실까요? 남매탑은 비녀가 목에 걸린 호랑이가 와서 승려가 그걸 구해줘서 또 거기 납치된 처자를 호랑이가 다시 보답으로 전달해줘서 남매로 살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국어책에 예전에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다른 국어책으로 배웠나봐요. 기억이 안 나네요. 산불봉을 향해 올라갑니다. 500m밖에 되지 않았지만 경사가 가팔랐는데요. 작은 바위돌들이라 미끄러지지 않도록 천천히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합기도를 하던 친구는 땀을 많이 흘리며 힘들어했습니다. 발에 찬 토시 때문에 더욱 덥게 보였는데요. 힘들 법도 하건만 싫은 내색 없이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어릴 적에 운동을 거의 안 했던 친구는 뜻밖에도 끄떡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가뿐하지 않은 느낌이었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한데? 왜? 너무 체력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야. 그거를 모르구나. 내 생활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회사 버스를 6시 50분에 타거든?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6시 50분쯤에 나와서 회사를 가. 가서 7시 20분부터 회사 헬스장에서 자전거를 타. 아침 어디 가서 자전거를 타. 8시까지 타고, 그러니까 40분 타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 하든지 아니면 이제 들고 싶은 기구 있으면 살짝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씻고 출근하는 거. 이제 씻고 가니까 딱 이제 몸이 워밍업 되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몸에 익으면 처음에 힘들어도. 그래서 이제 이게 습관이 되니까 전날 회식을 해서 술을 많이 먹든 뭘 하든 간에 일단 본능적으로 출근해서 오면 무조건 글로 가게 돼 있어. 일단 가서 정신 차려보면 이미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는 거야. 무의식적으로 이미 타고 있어. 점심 때도 점심시간 1시간이잖아. 그냥 헬스장 가서 한 자전거 30분 타고 밥 먹으면 돼. 점심시간도 운동을 해? 그냥 30분 타는 거지 뭐. 그냥. 하루에 2번씩 운동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갈 때는 이제 집에 특별히 운동 안 가는 날은
내려서 1시간 걸어가고 아, 중간에 내려가지고. 운동 가는 날은 수영하러 가고. 나 엄청 운동하네. 대박이네. 그래도 살이 찌잖아. 근데 아, 그러니까 살이 그렇게 뺐던 거구나. 많이 먹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 산불봉을 200m 정도 앞두고 갑자기 경사가 급해졌습니다. 절계단이 너무 길어서 난간을 잡은 채 올라갔는데요. 절계단이 끝에 다다르자 산불봉 정상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산불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제 우측으로 천왕봉이 있고 바로 뒤에는 관음봉이 있는데요. 왼쪽으로는 계룡 저수지가 있는데 아늑해 보이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관음봉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해발 775m인 산불봉은 천왕봉이나 동학사에서 멀리 올려다보면 마치 새 부처님의 모습을 닮아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특히 흰 눈으로 장식한 산불봉의 설화는 계룡산 제2경으로 손꼽힌다고 하는데요. 산불봉에서 바라본 자연 성능의 전망이 너무 멋졌습니다. 산불봉에서 관음봉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계단의 경사가 높아 조금 놀랐는데요. 저희는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천천히 옆으로 내려갔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가파르네요. 그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을 오르는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아, 너 만리장성도 갔다 왔어? 갔다 왔지 당연히. 중국에 2년 동안 있었는데. 만리장성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구비구비가 있어서 조금 덜 힘든데요. 여기는 조금 더 힘드네요. 산불봉 정상부터 이제 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네, 저기 지금 계룡저수지 쪽에가 참 보기 좋은데 눈이 정말 편안하고, 근데 저쪽 관음봉 쪽은 오늘 날씨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직접 가보기 전에는 나 진짜 모를 것 같아요. 너무 푸르기만 해서 아직 중간중간에 좋은 포인트가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산불봉에서 관음봉까지 이르는 1.6km의 자연 성능은 정말 멋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힘든 것은 각오해야 하는데요. 쭉쭉 내려가다가 죽어라고 올라가는데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오르내림의 연속이고 몇 개의 봉우리와 트레일은 기암절벽으로 이뤄져 있는데요. 기암절벽이 동학사 방향으로 쭉 뻗어 있기에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성이라 해서 자연 성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산불봉에서 관음봉으로 가고 있는데 자연 성능이 보입니다. 왼쪽에 산불봉, 오른쪽으로 펼쳐진 성 같은 모습이 너무 멋진데요. 저기 천왕봉, 관음봉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산 능선에 올라와 보니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천연 그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보기에 너무 아름답고요. 여기에는 절대 사람의 손이 닿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머까지 능선 보이십니까? 저 자연성, 네, 보기만 해도 지금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감탄이 절로 나오는 자연 성능을 바라보면서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이곳은 높다란 바위로 연결된 능선이라서 계룡산 산의 코스 중 가장 위험하지만 최고의 경치를 자랑하는 능선입니다. 초반에 볼 것이 없어서 서운했던 마음이 싹 가셨는데요. 자연 성능이라는 이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길이 좁아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024년 6월에도 50대 등산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신발이 오래돼가지고 밑창이 갑자기 등반 도중에 뜯어졌어요. 네, 밑창이 분리돼가지고 지금 토시가 신축성이 있으니까 요거를 지금 응급조치를 했어요. 일단은 하산할 때까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상태로 유지를 할 거고요.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면서 문제가 더 있으면 또 추가적인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한번 안전하게 하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게 계속하면 앞으로 딸려 나갈까봐 걸리는 게 있어야지 덜 그럴 거 아니야. 그쵸? 잘 됐어? 된 것 같은데. 봐봐. 됐어. 봐봐. 됐어. 가봅시다 일단. 신발이 예뻐졌어. 뭔가 데코가 생겼구만. 가봅시다. 또 뭐 문제 있으면 다시 또 보수를 하고 가지. 괜찮네. 야, 진짜 마스크 끈으로 묶고 걔는 얼마나 그때 조마조마하면서 왔는지 아냐? 마스크 끈이야, 마스크도 아니고. 끈이 정말 대단한데. 능력자구만. 얘 그냥 뜯어? 오, 뭐 그게 낫지 않을까?
나도 괜찮아, 나쁘지 않아 지금. 그래. 응. 지금 딱 봐도 안정적이야 지금. 군대에서 행군하다 보니 그거는 그런 건 되게 많지 사실. 누구나 다 해봤을 거야 그거. 그 밑창이 밑굽이 빠지면은 그게 못으로 박혀 있거든 사실. 그래서 다시 그 망치 가져와서 못질하고 다시 못 받고 간단 말이야. 되게 많아 그런 경우가. 여기 뒤에 있는 그 뒤에 밑굽이 완전히 통째로 빠진 거지 그냥. 근데 그 행군 가는 그 훈련 있는 포함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아니더라도 이제 같이 갔던 선 후임이나 동료 중에 누가 그런 걸 했다 그런 거는 한 번씩은 꼭 있더라고. 갑시다. 스택이 있어서 그래도. 관운봉으로 계속 걸어가는데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산을 왜 이제서야 왔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설악산이나 지리산과는 전혀 다른 색상의 근데 멋짐이었습니다. 여기는 뭐 비 오거나 그러면은 돌멩이 때문에 못 가겠다. 야. 그럴 때는 사실은 비 올 때 다 가면 안 돼요. 이건 돌멩이. 아니 비 온 다음날 해가 쨍쨍하면 오히려 물청소한 듯이 되게 깨끗해서 괜찮을 수 있거든 마르면. 근데 물기가 남아있으면 특히 그럴 때 그 나뭇잎 같은 데가 되게 미끄러울 수 있고. 여기는 경치는 너무 좋지만 발밑 바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걸었습니다. 작은 돌가루들이 있을 때는 긴장도 됐는데요. 밑창이 뜯어진 친구는 더욱 조심히 걸었습니다. 이제 아까 거기서 보이던 계단만 남았나? 무섭구만 이거. 아니 올라가는 게 있으면 이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야 여기 장난 아니다. 야 여기 계단이 장난 아니네. 계단 지옥이네 진짜. 관운봉으로 올라가는 나무 계단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고비겠구나 싶었는데요. 위를 올려다보니 끝이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다가 우리는 잠시 쉬었다 가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다리에 쥐가 날 것 같다며 잠시 휴식을 청했는데요. 앉은 채로 골반 부위 뭉침을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저희는 김밥을 먹고 가기로 했는데요. 등산로에서 조금 비껴 앉은 후 점심을 먹었습니다. 올라오다가 갑자기 다리가 너무 땡겨가지고요. 여기다 쥐나겠다 싶어서 먼저 쉬면서 스트레칭 해주고 지금 김밥을 먹고 있습니다. 완주가 목표입니다. 각오를 할 게 뭐 있을까요 우리? 일단은 어떻게든 빨리 잘 내려가야지 이제 집에도 가고. 네. 사실 여기는 등산을 온 거지만 사실은 먹방을 하러 왔기 때문에 그래서 먹방에 충실하겠습니다. 사실상 계룡산 김밥은 아니고요. 아까 우리 청주에서 사온 거거든요. 청주에서 제일 빨리 연 김밥집 참치김밥을 사왔는데 네 뭐 충분히 맛있고요. 오늘 오랜만에 다들 산행을 해서인지 다다다하는데 네 김밥도 아무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김밥에 무슨 얘기 있어? 네, 두고 보자고. 황당한데 알았어. 김밥을 먹은 저희는 다시 힘을 내 관운봉으로 올라갔습니다. 역시나 밥을 먹으니 든든해서 기운이 났는데요. 오르고 또 올랐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드디어 정상이 보였는데요. 뒤를 돌아보니 이제껏 걸어왔던 자연 성능이 너무나 멋졌습니다. 지금까지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는데요. 하루를 투자해서 이 정도의 성취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등산밖에 없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정상에 서서 뒤를 보니 산이라기보다는 좀 바닷가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닷가 위에 산에 올라와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행복한 하루가 된 것 같습니다. 관음봉 정상에서 오른쪽에 신도시 방면으로 바라본 멋진 풍경입니다. 네, 사실상 정상인 관운봉에서 저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너무 평화로운 일상인 것 같아요. 네, 저희도 이제 곧 저기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좀 막막한 느낌도 있는데 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드디어 해발 766m 관음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앞에는 이렇게 평화로운 도시가 보이고 뒤로는 신도시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동서남북으로 탁 트인 전망이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힘들기는 했지만 충분히 와볼만 했는데요. 여러분도 꼭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관운봉 정상에는 쉼터가 있었지만 저희는 곧바로 하산했습니다. 등산화 밑창이 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하산길이 더욱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였는데요. 동학사까지는 2.5km. 다행히 하산길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였습니다. 야, 근데 뾰족한 돌이 없다는 것도 지금 생각이고 아직 2.5km면 모르는 거야. 한참을 잘 내려갔는데 등산화 밑창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저희는 가방 속 쓰레기 봉투에 넣은 후 더욱 조심히 걸었는데요. 다행히 크게 힘든 길은 없었습니다. 쉬운 데도 있어야지 등산이지, 뭐 계속 어렵기만 하면 그건 등산이 아니라 유격이지. 조심히 내려가는데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포에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이었는데요. 조금 더 내려가니 계곡물이 보였습니다. 물이 너무 투명하고 깨끗했는데요. 땡볕 더위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정말 시원했습니다. 야, 너 토시에 왜 물을 묻히는 거야? 아, 덥잖아요. 이런 얼마나 시원한데. 정말 시원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겁니다. 물이 기화되면서 몸의 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충분히 시원합니다. 손이 시리네요, 시려. 정말 좋아요. 아니, 왜 머리까지 발라? 머리를 왜 발라? 정말 좋다니까요. 머리가 낫죠, 어떻게 알아. 얼마나 시원한데. 한번 해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은성폭포에 거의 다 와가는데 길이 험해졌습니다. 친구는 긴장하면서 더욱 조심했는데요. 침착하게 행동하는 친구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자, 너덜길을 지나셨는데 어떻습니까? 밟은 돌마다 다 흔들려가지고 정말 조심이 필요합니다. 꼭 먼저 스틱으로 찍어보시고 안 흔들리면 밟으시는 걸로. 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마터면 폭포를 지나칠 뻔했는데 운이 좋게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산길의 우측으로 꺾어져서 내려가야 했는데요. 물이 조금 부족한 게 아쉬웠지만 비안개석이 참 멋졌습니다. 하산길에 계룡 8경 중 7경이라고 하는 은선폭포에 내려왔습니다. 이게 신선이 은둔에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은선폭포라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물이 많지 않아서 물줄기가 좀 약하지만 옆에 절벽이 너무나 멋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물이 되게 많을 때 오면 진짜 예쁘고 멋있을 것 같아요. 폭포도 좋지만 저기 뒤에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사실 폭포는 있으면 좋은 거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요거는 거의 단양 8경 그런 느낌이 납니다, 살짝. 네. 여기도 마침 8경이네요. 근데 진짜 폭포 물이 너무 약해서 아쉽다. 내려오면서 오른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와서 내려와 봤더니 은성폭포라는 곳이 있네요. 그런데 기대만큼 물이 없어서 조금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에 물이 많이 있을 때 한번 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산길도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반복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왔다는 생각에 큰 걱정은 사라졌는데요. 차가운 물에 세수를 하고 난 뒤라 그런지 더위도 많이 가셨습니다. 하산길 수월해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관운봉으로 올라가고 저쪽으로 내려가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여기 너무 좁아가지고 내려오는데 힘들어. 올라갈 때는 편할 수도 있겠는데 내려올 때는 힘드네요, 생각보다. 우선 내려가니까 좋고요. 지금까지 많이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길은 생각보다 잘 정비되어 있어서 많이 힘들지 않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정면에 보이는 게 황덕봉이고 그 위로 있는 게 천왕봉입니다. 동학사에 오니까 수원탑 같은 게 있어요. 작은 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드디어 저희는 동학사에 도착했습니다. 동학사는 계룡산의 동쪽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쪽에 갑사와 함께 계룡산을 대표하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비구니 승가대학으로 1860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화창해서 정말 좋았고요.
오는 동안 구름 한 점 없이 너무 좋았는데 하나 아쉬운 점이 바람이 너무 없어서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오랜만에 등산을 해서 좀 뭐 신발이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도 역시 깨닫게 되는 게 모든 게 안전이 최우선인 것 같습니다. 네, 항상 잘 준비하셔가지고 안전한 등산하시기 바랍니다. 계룡산 올라가기 전부터 그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좀 설레기도 하고요. 이것저것 준비하기도 하고요. 그런 점이 참 좋았고요. 그다음 실제로 올라갈 때 참 힘들었는데 올라갔다 내려가니 좀 성취감도 있고요. 오늘 재밌게 잘 놀다 왔습니다. 기분이 좋은 곳이라 그런지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꼭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산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룡산 주차장 있는데 앞에 있는 물놀이장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사람들이 참 많이 보입니다.